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상실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미치겠어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재회에 실패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과 유예기간을 이걸 가져가야 될까 아닌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물론 유예기간은 단기적으로 재회가 도무지 되지 않을 경우 시간을 둠으로써 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희석시켜주고 인간의 본성적 기억 미화를 이용해서 추후 나와의 연락 상황에서 상대방이 가능한 우호적으로 태도를 돌리는 것에 필수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결코 단기적으로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이 유예기간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한 이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예기간을 통해 상대방이 저에 대한 빈자리를 느껴봐야 후폭풍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물론 또한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의 빈자리를 느껴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별 후 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수차례 매달려서 상대방이 나에게 질려버린 상태라면 이런 상실감보다는 이별 초기에는 편안함이나 해방감, 후련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상실감까지 오는 경우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대할 수치는 아니거든요. 내가 연애에서 상대방한테 많은 헌신을 했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이 연애가 정말 의미가 깊었다면 기대를 해보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상대방에게 내 감정만 내세우는 연애를 했거나 반복되는 트러블이 지속된 관계라면 사실 후폭풍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정하고 차가운 상대방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제가 다가갔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이별 첫날로 돌아가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매몰차게 부정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내담자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은 내 감정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회하는 경우를 10년간 몇 차례 보지 못했다. 자,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다칠까봐 두려워서 유예기간을 주면 상대방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만 믿고 자기의 관계를 걸고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예기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사전에 형성한 뒤에 유예기간을 가져가야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은 유예기간의 효과 전혀 보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예기간의 정확한 정의와 사전 조건 그리고 그 사전 조건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말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이유와 이 유예기간의 명확한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예기간은 상대방과 내가 정말 1절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에서의 공백을 가져간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씩 공백기를 단순한 이별한 기간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속된 연락이 오가거나 일방적으로라도 연락을 상대방에게 내가 취하는 상황은요, 유예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예기간의 목적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물론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내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이 결코 나와의 재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면 그 이미지를 시간에 의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회 관련 지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을 가져가면 이 이미지가 왜 희석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궁극적인 삶의 동기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큰 인생의 결정부터 사소한 행동까지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결정들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인간의 뇌는 우리가 가진 나쁜 기억에 대해서는 희석작용을 하고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미화라는 것이 절대적인 작용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나쁜 과거에 대해서
그 경험은 나한테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었어. 그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쁘지만은 않은 경험이었어. 자, 이렇게 미화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쁜 경험을 제공한 그 주체에 대해서는 완벽한 미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과거 학창 시절이 안정적이지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다른 루트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요,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현재 그저 그렇게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에 진학하고 제가 원하는 자아실현보다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경험 자체를 지금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의미부여와 별개로 이 사건에 얽혀있던 그 당사자들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자체에 대한 미화는 있지만 그 이해 당사자를 미화하지는 않은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즉 상대방 또한 과거에 대한 미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유예기간 이후 나와의 연락을 무조건 호의적으로 다시 이어간다라는 보장이 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연인 관계는요, 뭐 나쁜 점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나쁜 것만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죠. 좋은 감정 교류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만 남기지 않았다면 연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거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강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우리가 남겼다면 그때는 이런 유예기간 또한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유예기간을 가져가야 하는 분들은 유예기간이 정말 효과적이라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재회가 결코 불가능한 상태고 단기적인 처치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이 확률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최악 중에 차악을 찾는 것이지 유예기간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이자 뛰어난 묘수라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지식은 바로 이 얘기예요. 감정에도 복리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좋았던 기억은 곱씹으면서 그 기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나빴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뭐 피해의식이 되거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장 재회가 아니더라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기억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상태로 상황이 종결이 된다면 이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킬 겁니다. 복리가 붙는 거죠. 당연히 추후 연락을 받을 가능성 낮아지겠죠. 반대로 내 이미지가 좋은 경우 당장 상대방이 재회를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미화작용으로 인해서 추후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도 흔쾌히 반응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장기 재회는 대부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갑니다. 자,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도식화를 해봤어요. 자, 이 표를 보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 이미지가 좋은 군에 속해 있을수록 재회가 수월해지며 나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을 경우 점점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무턱대고 유예기간을 가져간다고 절대 상황이 자연스럽게 시간에 의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백기를 가져가기 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별 후에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목적 설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결코 단기적으로 상대방의 감정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회복시키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려 하거나 매달림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인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나를 보고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좋았던 시절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조금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자, 이런 의사결정이 이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성공하지 못할 시 상대방에게 내 나쁜 이미지가 하나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도 자기 감정만 내세워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네. 생각보다 이 이미지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미지란 연애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결정이 되지만요,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나 혹은 상호 간의 의미 부여가 빈약했던 커플이라면 이별 마지막 상황이 전체 이미지에 그래도 한 3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별 당시에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남았는지에 따라서 재회의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당장 감정 회복을 못할 거라면 우리는 유예 기간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도식에 따른 예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미지부터 관리를 해야 해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설명을 했었지만요, 재회는 3가지 회복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류도 회복부터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감정을 회복합니다. 자, 진행 순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해서 회복의 우선순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 회복은 최종적인 목표고요, 감정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별 후 후처치와 유예 기간을 가져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교류도 회복인 거예요. 이 순서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재회 감정을 진행하셔야 진행 중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